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시장의 흐름에 수긍하는 가치 채널 민석의 급등싱어입니다. 현재 시각이 새벽 5시를 향해 가고 있는데요. 이때 동안 잠을 못 이루고 시장을 지켜보시는 우리 구독자님들 위해서 현재 미증시 상황과 금일 국내 시장 대응 전략에 대해서 아주 솔직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일 시장을 보시면 코스피가 1% 살짝 넘기면서 5,500선을 넘긴 것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실상 지수는 저리 잘 가는데 왜 내 계좌는 파란불일까 하고 소외감을 느끼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 봐요. 하지만 그 아래에 실상 수치를 보시면 지수는 1% 이상 상승이 나왔어도 하락 종목이 압도적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상승 종목 수가 코스피 기준으로 250 종목, 하락 종목 수가 646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상승 종목 퍼센테이지 본다면 30% 정도 종목의 상승이 나왔고 약 70% 정도가 하락이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양한 종목에 분할해서 매매를 했다면 당연히 손해가 날 확률이 더 높은 거죠. 어째 보면은 한 종목이어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종목들 없으면 그리 느낄 수밖에 없는 장세예요. 아무래도 엔비디아 GTC 컨퍼런스 기대감 때문에 반도체 대형주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이 지수에 큰 영향을 주는 시가총액에 큰 영향을 주는 대형주 위주로 수급이 집중되다 보니까 나머지 섹터들은 찬물 시대가 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한마디로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라는 두 거인이 지수를 억지로 끌어올린 전형적인 시세 왜곡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조차도 내려갔으면 지수는 하락이에요. 바로 이렇게 이렇게 막 1% 이상 상승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리고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유가와 환율 직격탄을 맞으면서 코스피와 어쩌면 비슷하게 떨어진 거는 맞는데, 코스닥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없잖아요, 맞죠? 그래서 보면 이제 반대로는 1% 넘게 이렇게 하락이 나왔는데, 아무래도 제약바이오주, 2차전지, 노블, 엔터 같은 이런 코스닥의 주요 섹터 그 대다수가 힘없이 무너지다 보니까, 특히 뭐 바이오, 로봇, 2차전지처럼 덩치 큰 성장주들이 유독 힘든 건 아무래도 유가와 환율 때문이겠죠. 유가가 100달러 근처에서 계속 머물고 뭐 환율은 1500선을 이어파다 보니까 바이오 같은 경우는 해외 임상인 비용을 달러로 결제해야 되고, 2차 전지는 원자재 수입 비용이 불어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기업들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이 엄청나게 이제 커지다 보니까 장 전체가 고물가와 고환율이라는 이제 공포감에 짓눌려서 반도체주 빼고는 다 던지자라는 어쩌면 투자 심리가 작동된 걸로 보여집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뭐 일단은 다행인 거는 현재 같은 경우는 중동 긴장이 외교적으로 해결될 조짐이 보이면서 유가 폭주가 좀 멈춘 상황이고, 무엇보다 해도 엔비디아가 이제 새로운 AI 기술을 공개한다라는 이런 그 내용들이 나오면서 기술주 중심으로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어서 현재 이제 다우지수하고 나스닥 지수가 좋은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우지수는 신기하게 키움에서는 시간이 지나야지 반영이 되더라고요. 나스닥 지수는 이렇게 바로 이렇게 그 수치가 나오는데, 그래서 현재 나스닥 지수가 상승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이 온기가 어째 보면 지금 현재 그 다우지수와 나스닥 지수 흐름이 좋기 때문에 이 온기가 국내 이제 금일 국내 시장에서도 그대로 영향을 받아서 좋은 흐름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기존 종목들을 하나씩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뭐 다 내려갔으니까, 전일 같은 경우는. 그래서 뭐 종목들을 하나씩 보면, 뭐 일지테크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꽤 심했죠. 맨 처음에 바로 시작하자마자 4% 가까이 이렇게 시세가 나오더니 또 6% 가까이 이렇게 밀렸어요. 밀다가 또 긴밀고 다면서 양전환 되면서, 양전환 됐다가 이렇게 마이너스 1.58%로 끝난 상황인데요. 이런 모양이 나오면 실상 뭐 반등이 뭐 금일 시장으로 좀 이렇게 반등이 나올 수 있어요. 나올 수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한 번은 이렇게 밑으로 긴 다음에 갈 거라 봅니다. 바로 가는 경우는 거의 없더라고. 그러니까 옆으로 살짝 기면서 우상향 흐름이 나오는 경우는 많았어요. 이렇게 우량주 같은 경우는 흔치가 않습니다. 이런 패턴은. 저는 사실 제 시나리오는 이렇게 미는 척 하다가 밑꼬리 달면서 상한까지 한번, 상한가 부근에서 한번 꽂겠구나 했는데 그대로 장대음봉으로 마감이 됐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시세가 바로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매도하시고 이 전고점 부분 있잖아요. 전고점 부분에 도달했을 때 만약에 뭐 금일 도달하면 좋겠지만 바로 도달하진 않을 거예요. 반등을 한번 놔주고 점진적으로 이렇게 미는 형태로 나올 겁니다. 아마 나온다고 한다면 뭐 바로 갈 수도 있겠지만 내려가는 확률이 더 크니까 같은 패턴, 같은 유형의 패턴을 봤을 때는 한번 흔들고 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좀 보여지기 때문에 매수하신다고 한다면 저는 한 5,000원, 800원 부근 이 전저점, 이 전고점 부근에 밀렸을 때 그때부터 이제 재진입으로 좀 고정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뭐 여기까지 못 드신다 하더라도 만약에 매도 못 하시고 현재가에서도 어차피 수익이시잖아요, 맞죠? 제가 말씀드린 가격 대비. 그러면 아쉬워하지 마시고 일단 매도하시고 이와 비슷한 종목을 담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혹시라도 매도 못하신 시청자님들 계시면. 그리고 제가 이거와 비슷하게 영화테크를 말씀드렸잖아요. 영화테크도 시장의 영향에 벗어날 수가 없었다. 이게 종목 자체는 좋아요. 근데 시장의 흐름에 영향을 받은 부분이다 보니까 살짝 조정이 나온 감이 있어요. 근데 앞에 대장거래량이 이렇게 실린 상태이기 때문에 쉽게 무너뜨릴 수가 없다. 결국 앞전 고점 돌파 넘기면서 시원한 상승 흐름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 만큼 차분히 홀딩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아크릴. 아크릴을 보시면 여전히 상승 흐름 이쁘게 잘 유지하고 있고요. 21선 넘긴 상황이죠. 여전히 21선 넘긴 걸 확인하는 거 봐서는 유지가 있습니다. 이 종목은 20선 연속 두 번 상승이 나왔습니다. 5일선 올라갈 때까지 살짝 좀 맞추는 분위기. 그래서 제가 봤을 때 5일선, 21선 넘긴 순간부터는 요 근래 형성된 이 고점 부분도 넘길 확률이 크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 흐름 좀 잘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LG전자. LG전자도 제가 이 말씀 드렸을 거예요. 밀집 흐름, 밀집하는 흐름이 나온다. 그러니까 보시면 이렇게 밀집을 하는 흐름이 나오다가 이렇게 상방으로 가는 거죠. 이런 형태는 박스권입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 박스권 흐름이 나오는 거예요. 뭐 바로 갈 수도 있어요. LG전자 같은 경우는 상승이 크게 나온 게 아니잖아요. 상대적으로 뭐 하나보다도 덜 올랐어.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빠르게 회복을 해준 왜 대다수 종목들이 회복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상방으로 막 진짜 신고가도 나오는 종목들도 있고. 그러니까 LG전자라고 이렇게 가지 말라는 거 없습니다. 아크릴은 저렇게 가는데 LG전자가 못 간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 여전히 좋아 보여요. 그 모아 나가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LG전자는 안전빵이잖아요. 그리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모양이 비슷하게 가고 있죠. 이런 종목들 일단 지수가 살아나고 있는 상황에서는 신고가 나오지 말라는 법 없습니다. 일단 지수가 상방으로 고가 돌파 나오면 삼성전자는 나올 수밖에 없어요. SK하이닉스하고 한 번 더 신고가 나오고 죽이더라도 죽이는 거지 현재 죽일 자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태강. 태강도 밀리긴 했지만 이 정도 밀렸으면 또 없으신 시청자님단에서는 또 매수 각입니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저는 37,000원 정도는 충분히 간다고 보거든요. 이런 종목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매수기에 줬을 때는 매수기에 주고 뭐 금리 혹시라도 더 뭐 짧게 더 밀린다 그러면 아주 좋은 매수기가 되는 거고 아마 지수가 안정적으로 좀 안정적인 흐름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살짝 뭐 밀린다 하더라도 믿고 있다고 양봉으로 좀 살려하기 크거든요. 태강은 괜찮아요. 이렇게 밀리더라도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알지노믹스도 이쁘게 가고 있죠. 상승은 나오고 위에서 긴 밑꼬리 소음봉이 떴습니다. 5일선 이탈하지 않은. 그럼 이런 종목은 모양 잡고 다시 앞전 고점 돌파 나올 확률이 매우 큽니다. 이런 형태로. 그래서 이 부분 좀 잘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여전히 좋아 보여요. 왜냐면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 5일선을 이탈했을 때 이제 매도 고지하시는 거고 아니면 좀 빨리 매도 타임을 잡으신다고 하면 3일선 잡으시면 됩니다. 3일선 이동평선 3일선 그려놓은 다음에 깨졌을 때 매도 하겠다. 약간 종가상 그 깨진 모양이 확인되면 매도 하겠다는 전략으로 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셀트리온도 예상대로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 드렸잖아요. 이 저점을 일시적으로 깨트리고 여기가 진저점, 진짜 저점을 만든 다음에 모양 잡고 갈 가능성이 크다. 충분히 깰 수 있어요. 의도적으로 한번 깨트린 다음에 저가선 만든 다음에 상방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요즘은 흔들어요. 이 바닥에서 기는 종목에서 제가 세비캠을 예를 들어 설명드리잖아요.
세비캔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옆으로 기다가 이렇게 옆으로 이쁘게 기다가 저가선 깨트린 구간이 진저점이었단 말이에요. 차트 베이스상. 그런 다음에 상방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확신이 될 수 있는 게 좋은 종목. 그러니까 이게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아니면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의도적으로 옆에 약간 모양을 만든 척 하다가 저가선을 깨트리고 어쩌면 저가선 한번 깨트리고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한번 깨트리고 상방으로 간다. 그래서 굳이 앞전 저점 깨트리려도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다 기관이나 외인들이 의도한 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왜냐면 이렇게 해야지 개인들이 손절을 합니다. 왜냐면 개인들은 교과서적인 그 성향이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책에 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전저점 이탈하면 손절하라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대부분 책은 다 복사해서 사람들이 글을 쓰는지 저자들이.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 주식책 쓰는 저자들이 한 99% 수익을 못 내는 인간들이야. 왜냐면 저가선 깨뜨렸을 때 매도하면 안 되거든요. 아무 종목이나 저가선 이탈하면 매도해라?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깨질 때가 맥점인 경우가 요즘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분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셀트리온 굉장히 좋은 종목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 오히려 밀렸을 때는 뭐 하나 가셔야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코칩도 역시 21선 돌파했다가 다시 이탈되는 그런 흐름인데, 시장의 영향을 받으면 당연히 이런 모양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리고 요 근래 형성된 상승 갭도 메꿨죠. 이렇게 상승 갭도 메꾸는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뭐 이젠 메꿀 정도면 적당히 소화 과정 거친 거기 때문에 금일 시장으로 살아면서 상방으로 상방 슈팅이 또 나와도 할 말이 없어요. 21선 바로 또 먹어버려도 할 말이 없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냥 종목이 악재가 있어서 내려간 게 아니라 시장의 악재로 인해서 내려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핵심은 이제 시장에 의해서 내려가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을 보셔야 되는 거죠. 종목. 그럼 포스코 페트엠도 마찬가지죠. 이 종목도 흐름을 보시면 아직 시세가 많이 올라간 게 없어요. 상대적으로 시세가 많이 올라간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모양상 쌍바닥을 만들고 있죠. 짧게 쌍바닥을 만들고 있는 부분. 그래서 여기서 모양을 잡고 또 상방 어쩌면 앞전 고점 돌파를 시도할 것을 보고 있는데, 아니면 의도적으로 저점 이탈한 뒤에 모양 잡고 갈 수도 있는 겁니다. 뭐 이날 전에나 어차피 상방으로 간다요. 제가 봤을 때 이런 종목들은 상방으로 안 갈 수가 없어요. 아직 시세가 다 나온 게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컴퍼니 K 뭐 컴퍼니 K도 뭐 할 말이 없죠. 이 종목도 시세가 나온 게 아니야. 거래량을 봤을 때는 어마무시하게 이제 매집봉이 어마무시하게 터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정말 9,190원을 만약에 넘긴다, 찐매집봉입니다. 이거 제가 봤을 때 앞전 고점 넘기는 순간부터는 무시무시한 시세가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종목은 실적도 굉장히 좋게 나왔고 실제로로.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시세가 끝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이 종목도 역시 시장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여져요. 대체로 종목들이 시장의 영향을 받아서 무너진 거지 개별 종목이 악재가 있어서 무너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에로코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옆으로 좀 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기다가 상방으로 나올 것 같으니까 추후에 시세가 나오면 다시 또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AP 시스템도 마찬가지죠. 증책 장비에서는 선의 시스템에 비교했을 때는 시세가 나온 게 없어요. 그대로 끌고 가시면 됩니다. 왜냐면 5일선이 21선 돌파 나왔잖아. 그러니까 상방으로만 추가적으로 5일선을 잘 타서 장대 한번만 나오면 앞전 고점 돌파 금방 넘깁니다. 죄송합니다. 25,050원 금방 신고가 돌파 금방이에요. 이 종목은 그냥 들고만 가시면 알아서 갑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평가돼 있어요. 증책 장비 중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매매한다고 하면 AP 시스템 무조건 매매해야 됩니다. 다른 점은 볼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점 좀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SG글로벌하고 PM풍년은 할 말이 없어요. 이 종목도 모아 나가세요. 결국은 큰 수익 줍니다. 왜냐면 아무래도 이제 정치 테마주 쪽은 안 갈 수가 없거든요. 김동연 이제 테마주는 제가 봤을 때 그냥 대통령 후보 관련돼서 나오면 거론이 무조건 되는 종목이에요.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현재는 제가 봤을 때 저점이라 보여지고 모아나가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 제가 이때부터 계속 말씀드리죠. 굉장히 좋은 기회예요. 이란 사태 때문에 매수기 한번 더 준 겁니다. 이거는 운이 좋은 거예요. 운이 좋은 케이스고 모아나가시면 상방 시스템 분명히 강하게 나올 테니까 SG글로벌하고 PM풍년은 모아나가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적도 나쁘지 않고요. 부실주도 아니에요. 정치 테마주 요즘 정치 테마주들이 부실주가 거의 없어. 그 우량한 종목으로 이제 세력들이
골라서 이제 시세를 끌어올리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기관 외인들이 아무 종목이나 올리질 않아요. 실적 좋은 종목들을 올리지 실적이 나쁜 종목들은 사실 매수 안 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비추어테크도 이쁘게 모양 잡고 있죠. 5일선 21선 돌파하기 직전입니다. 금일은 아마 돌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똑같은 시세가 이제 시작이 되면 1, 2, 3, 4, 5니까 그 이전보다 이제 종가상이 더 높죠. 그렇기 때문에 5일선이 21선은 확실하게 돌파 흐름 나오는 거고, 상방 슈팅 어쩌면 앞전 고점 돌파 흐름도 한번 시도해 볼 만은 하겠다라는 그런 흐름이 좀 보이긴 해요. 바로 갈지 아니면 뭐 이번 주에 갈지 다음 주에 갈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죽일 자리는 아니에요. 5일선 20일선 넘기잖아요. 그러면 시세가 한번 작게든 크게든 한번 추가적인 시세는 나온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DB도 생각보다 시세가 바로 나오진 않는데 뭐 괜찮습니다. 옆으로 기다가 상방으로 나오겠죠. 어차피 이 기업의 가치는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강제로 그 30% 자회사, 어쩌면 자회사를 30% 매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인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업 가치가 무조건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조정 나왔을 때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DB 같은 경우는. 그럼 YC캠 같은 경우는 유리기판 관련주에서는 제가 봤을 때 제일 저평가되어 있다고 했죠. 시세가 나온 게 거의 없어요. YC캠은 시세가 나온 게 거의 없어. 그냥 이 종목은 앞전 고점 돌파 한 번 더 내보내면 또 큰 시세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앞전 고점 돌파 넘기는 건 당연하다 보여지는 거고, 34,000원, 뭐 크게는 38, 9천원까지도 충분히 갈 거라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현재부터는 이렇게 음봉만 나왔으면 좋은 매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 좀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금일은 아무래도 제가 추천주를 많이 안 드렸잖아요. 맞죠? 근데 새로운 종목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러면 두 종목 추가를 하고요. 뭐 일지테크는 빼겠습니다. 일지테크는 사실상 현재부터 수익을 챙기셔도 되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시세가 바로 팍 나오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금일 아마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어요.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금일 만약에 갭을 메꿔서 또 상방 슈팅 한번 나온다면 매도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 내에서 한번 관심 있게 매수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건 뭐 어차피 우리 구독자님들 선택이고요. 내가 말한 거와 생각이 비슷하면 뭐 담으셔도 무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뭐 강제되는 게 아니니까요. 유튜브니까. 그 흔히들 그런 말들 하잖아요. 뭐야, 요즘 그런 말도 많이 하던데, 유튜버들 말 믿지 마라. 뭐 맞는 말이긴 한데, 뭐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뭐 어차피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좀 기분이 상하긴 해요. 저는 열심히 종목을 열심히 이렇게 좀 제대로 좀 고르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대다수의 막 유튜버는 막 동전주도 추천하고 뭐 거지 같은 종목들 추천하는 사람들 많은데, 왜 급등주 추천하면 뭐 아니면 도예요. 10종목 추천하면 뭐 그중에 반 정도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5종목은 나락가고 5종목은 급등 나오고, 그럼 급등 나온 종목들만 강조하면 되거든요. 그 양반들 보통 구독자 수를 늘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늘린다. 근데 저는 뭐 그런 식으로는 하기 싫거든요. 양심상. 왜냐면 내가 매수한다는 생각으로 종목을 주로 드리기 때문에, 저는 주식을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연구하고 가끔씩 대회도 하고 한번 제가 연구한 대로 잘 통하나 이렇게 시장 대비 한번 매매도 또 한번 해보고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뭐 전문가라기보다는 전문가긴 한데 뭐 트레이딩도 뭐 같이 또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고통을 잘 안다라는 거죠.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런 고통을 잘 알기 때문에 종목을 뭐 쉽게 이렇게 들이지 못하겠더라고. 막 좀 뭐 막 부실주들이나 그런 종목도 함부로 들이지 못할 것 같더라고. 구독자보다는 그래도 제 영상을 들어주시는 한 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소중하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이 변화 없이 이렇게 좀 최선을 다해서 좀 좋은 종목을 좀 보일 때는 같이 또 공유하면서 이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종목 YW 가져봤어요. 이 종목은 거래량이 적잖아요. 적은데도 불구하고 가져온 이유는 단 하나예요. 왜냐하면 재무제표를 한번 보시면, 기업의 실적을 보시면 일단은 감사보고서 나왔습니다. 감사보고서 나온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자사주 비중이 거의 29.28%, 거의 30% 육박해. 그러니까 자사주 비중이 높은데 이 종목 왜 언급이 안 됐나 싶을 정도로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적도 나쁘지가 않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831억 원이죠. 자본 대비. 그리고 시총이 468억밖에 되질 않아.
그냥 어마무시하게 저평가죠. 그래서 제가 뭐 이 종목을 이제 YW 가져온 이유는 일단 이 종목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자면 무선통신 단말기와 카드 결제 시스템을 유통하는 IT 서비스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그리고 제가 이 종목을 가져온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이 자사주 때문이에요. 왜냐면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최근 국회를 통과를 했죠. 자사주 그 수각 이만 법이 통과가 되면서 이제 기존에 보유한 자사주도 이제 현재 2월에 통과돼서 이제 3월 달부터 이제 시행을 해야 되는데, 시행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제 1년 6개월 이내에 소각하거나 처분 계획을 내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1년 내에 이제 해야 되는 건데 6개월 개선 기간을 줍니다. 그래서 1년 6개월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처분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주주 환원을 강제당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기간 내에서는 자사주 이슈 하나만으로도 YW 자사주 지분이 거의 30%까지 되다 보니까 실제로는 현재 이제 가격에 한 40% 정도 시세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계산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시장 트렌드인 저 PBR 관련주로 어쩌면 저 PBR 열풍도 만약에 불게 된다면, 아니 코스닥이 일단 상승이 나오게 되려면 저 PBR 주들이 너무 많거든요. 코스피 비해서 코스닥 내에 있는 종목들은 저 PBR 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 PBR 주들이 어찌 보면 이런 열풍이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 열풍까지 일어난다고 본다면 이 기업은 현재 가치가 그냥 단순하게 계산해 본다면 10,000원은 넘겨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10,000원 넘겨야 되고, 자사주 이슈만으로도 현재 가격 40%면 대략 5,600원에서 5,800원 부근은 가야지 정상이거든요. 대충 계산하면. 그렇기 때문에 현재 거래량이 없을 때 조금씩 모아 나가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몇 천만 원이 아니라 그냥 소액으로 모아 나가시라는 얘기예요. 큰 돈이 아니라 내 좀 용돈 번다는 생각으로 조금씩, 만약에 내가 1,000만 원이면 하루에 뭐 시세가 올라가면 할 수 없는 겁니다. 이번 주에 시세가 바로 가면 할 수 없는 거지만, 천천히 뭐 200만 원, 뭐 300만 원씩 이렇게 분할 매매하는 거예요. 만약에 1,000만 원 매매한다고 한다면 뭐 300 이렇게 분할하겠다 해서 이렇게 모아나 하시라는 거죠. 거래량 많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종목은 대림바스라는 종목이에요. 대림바스 같은 경우에는 시세가 이제 회복을 이렇게 강하게 해주긴 하는데 아직 강하게 나온 건 아니거든요. 21선 이렇게 차트 베이스는 넘긴 이런 상황이지만, 제가 이 종목을 가진 이유는 역시나 이 종목은 실적입니다. 실적. 대림바스는 일단 실적이고, 뭐 다시 설명드리지만 이 기업이 하는 일은 우리가 화장실을 가면 그냥 공유 화장실만 가더라도 대부분 대림께 많죠. 욕실 뭐 이런 거 보면 대림께 많잖아요. 맞죠? 그래서 뭐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까 봐요. 이 기업 같은 경우 욕실 리모델링과 위생도기 분야에서 국내 점유율 1위 기업이죠. 대다수 공유하시는 분은 다 대림 겁니다. 대다수가. 다른 회사 것도 있지만 대부분. 그리고 최근 실적을 보시면 2025년 기준으로 봤을 때, 연결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매출액이 거의 뭐 3,006억 원에 영업이익 194억 원, 당기순이익 156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어마무시하게 실적이 증가가 됐거든요. 매출액은 뭐 전년 대비 6.9%밖에 늘진 않았지만 영업이익이 92.4%나 급증이 나왔고, 당기순이익은 173%나 급증이 나왔죠. 어마무시하게 실적이 이제 기록을 한 겁니다. 놀라운 실적이 기록한 거고, 그래서 잠정 실적이 나올 때도 이 주가가 16% 정도 나왔거든요. 최근에. 그러니까 보통 이제 잠정 실적하고 확정 실적이 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제 곧 확정 실적 공시가 이제 발표가 나오게 된다면, 저는 실적 부각으로 충분히 일지테크처럼 아주 강하게 아주 강하게 실적이 아니라 아주 강하게 시세가 분출될 가능성이 좀 크다고 봅니다. 차트 베이스도 나쁘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기업 같은 경우는 현재 실적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왜냐면 현재 얘네들이 상품의 고급화를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프리미엄 전략, 이게 고가 전략을 시도한단 말이에요. 좀 고급적으로, 육실도 좀 고급적으로 좀 이렇게 해서 판매를 하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고, 그리고 온라인 매출 확대를 어마무시하게 늘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안 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 베이스를 봤을 때도
21선 강하게 윗골이 넘겼지만 정말 만약에 금일 음봉으로 밀려줬으면 좋겠는데 뭐 밀리지 않더라도 저는 이 종목 매수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면 이번 주 내에 실적이 나오면 바로 또 강하게 상반 슈팅이 나올 수 있거든요. 앞전 고점 돌파 이번에 넘길 수 있습니다. 바로 넘길 수도 있어요. 실적이 나오는 순간부터 일시적이라도. 그래서 단기적인 매매도 좀 가능한 부분이고 저평가돼 있다는 측면에서도 매우 매력적인 가격이 아닌가. 아직 지금 현재 가격을 봤을 때도. 그래서 이 부분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일은 이젠 추천주는 YW와 이제 대림바스 말씀드렸고 거래량이 뭐 썩 많은 건 아니에요. 썩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평가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제가 가져온 게 큰 거니까 천천히 모아나가시면 됩니다. 왜냐면 일지테크도 거래량이 많지 않았거든요. 갑자기 거래량 확 내잖아요. 요즘 그래요. 굳이 고가에서 노는 애들 있잖아요. 막 무섭게 시세가 오르면서 그런 점부터 다 바닥일 때는 거래량이 터지지 않았던 종목이야. 그러니까 이 부분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튼 금일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